출산 전날 밤, 나는 남편과 의사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아내가 산후 감염으로 사망하게 해줘. 그때 유산으로 받은 4억 원 중 4천만 원을 자네 몫으로 떼어주지. 나는 그 말을 듣고 즉시 반격을 준비했고 결국 남편은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지금 내 뱃속의 아기는 39주가 되었다. 내일이면 병원에 입원해 출산을 기다려야 한다. 원래대로라면 엄마가 된다는 설렘으로 가득 차 있어야 했지만 출산 전날 밤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사악한 음모를 마주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 그날 낮까지만 해도 내 배를 쓰다듬으며 나와 아기를 사랑한다고 말하던 남편이 진우는 내 주치의인 김도현 과장과 서재에서 은밀하게 내 죽음을 모의하고 있었다. 그들은 내가 출산 후 돌발적인 감염으로 사망하게 만들자고 모의했고 일이 끝난 뒤 진우가 김 과장에게 4천만 원을 주기로 약속했다. 그 순간 나는 온몸에 피가 식는 기분이었다. 벽을 짚지 않았다면 그대로 쓰러졌을 것이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죽을 수 없어. 내 아이를 지켜야 해. 그리고 저 두 악마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어. 새벽 1시가 넘도록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임신 말기 특유의 허리 통증이 나를 괴롭혔다. 옆에 누워있는 진우를 불러 허리를 좀 주물러 달라고 하려 했으나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평소 화장실만 가도 기척을 내던 사람인데 이상했다. 몸을 일으켜 그를 찾으려는데 안방 맞은편 서재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재 문은 틈이 살짝 벌어져 있었고 그 사이로 목소리가 끊길 듯 이어지며 내 귀에 꽂혔다. 처음엔 업무 전화를 하는 줄 알았다. 요즘 부쩍 회사 일이 바쁘다고 했으니까. 하지만 두어 마디가 들려오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상대방의 목소리가 김도연 과장이었기 때문이다. 임신 초기부터 지금까지 나를 담당해온 주치의였다. 평소 친절하던 그가 왜 이 늦은 밤에 우리 집에 와 있는 걸까? 나는 숨을 죽이고 발소리를 죽여 서재 문틈으로 다가갔다. 그 안에서 들려오는 대화는 내 심장을 도려내는 칼날 같았다. 진우가 말했다. 김 과장님, 내일 아내가 입원하면 준비한 대로 진행되는 거 맞죠? 아까 말한 대로 출산 후에 감염을 유발하는 약물을 쓰면 돼요. 산후합병증이라고 하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머릿속에서 웅하는 소리가 났다. 잠옷 자락을 꽉 쥔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다. 산후 감염합병증이라니. 그건 대놓고 내 목숨을 노리겠다는 소리였다. 이어 김 과장의 망설이는 목소리가 들렸다. 이진우 씨, 이건 위험 부담이 너무 커요. 혹시라도 들키면 어쩌려고. 진우는 비웃음 섞인 차가운 어조로 답했다. 들키긴 뭘 들켜요. 자네가 주치의인데 차트를 어떻게 쓰든 자네 마음 아닌가. 게다가 아내 가족이라곤 바쁜 오빠 한 명뿐이야. 아무도 신경 안 써. 일이 깔끔하게 처리되면 아내 명의로 된 강남 아파트랑 예금 다 정리해서 약속한 대로 4천만 원 바로 꽂아줄게. 아들 결혼 자금 필요하다며. 그 돈이면 충분해. 잠시 침묵이 흘렀다. 돈 앞에서 흔들리는 김 과장의 모습이 눈에 선했다. 결국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알겠네. 내일 출산 때 내가 직접 약물을 관리하지. 자네는 옆에서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게. 절대 꼬리 밟히면 안 돼. 진우가 득에양양하게 웃었다. 걱정 마세요. 아내가 죽으면 아이는 내 차지이고 재산도 다 내 겁니다. 그때 가서 젊은 여자 새로 만나 살면 지금보다 훨씬 편하겠죠. 이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뱃속의 아기도 내 감정을 느꼈는지 발길질을 했다. 나는 들키지 않으려 입을 틀어막았다. 결혼 3년 동안 진우를 믿고 일까지 그만둔 채 태교에만 전념했는데 그는 내 재산을 노리고 내 목숨을 앗아갈 궁리만 하고 있었다. 나는 공포와 분노를 억누르며 조심스럽게 안방으로 돌아가 침대에 누웠다. 지금 당장 따져 물어서는 안 된다. 저토록 잔인한 인간이라면 내가 들킨 걸 아는 순간 오늘 밤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나에게는 아이가 있고 반드시 살아남아 반격해야 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진우가 들어왔다. 내가 깨어있는지 살피는 기척이 느껴졌다. 나는 숨소리조차 일정하게 내며 잠든 척했다. 그는 이불을 들치고 들어와 나를 안으려 했다. 온몸이 굳어버릴 것 같아 불편한 척 몸을 돌렸다. 그는 별 의심 없이 곧 잠이 들었다.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떨리는 마음을 다잡았다. 의사로서 사람을 살려야 할 김 과장이 돈 때문에 살인을 공모하다니 가운을 입을 자격도 없는 짐승들이다. 나는 손바닥이 까질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다. 이진우, 김도현, 두고 봐. 절대로 너희 뜻대로 되게 두지 않아. 내가 받은 고통보다 더 처절하게 갚아줄게. 새벽이 올 때까지 눈을 뜨고 밤을 지새웠다. 옆에서 진우가 뒤척이는 소리에 다시 눈을 감았다. 어젯밤 너무 당황한 나머지 대화를 녹음하지 못한 게 한이었다. 증거가 없으면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고 저들을 처벌할 수도 없다. 10분쯤 뒤 진우가 일어나 기지개를 켰다. 나는 실눈을 뜨고 살폈다. 그는 내 쪽은 보지도 않은 채 휴대전화를 들고 베란다로 나갔다. 김 과장과 다시 연락하려는 건가? 나는 조심스럽게 내 전화를 꺼내 녹음 버튼을 누르고 음량을 최소로 줄였다. 그러고는 잠에서 깬 척 쉰 목소리로 물었다. 여보, 왜 벌써 일어났어? 진우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금세 다정한 표정을 지었다.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거래처랑 통화 좀 하려고. 당신은 더 자. 아침 차려줄 테니까 먹고 병원 가자. 속으로 비웃음이 났다. 거래처가 아니라 김 과장이겠지.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베란다 가까이 다가갔다. 베란다 문이 덜 닫혀 있었다. 나는 전화기를 귀에 대고 숨을 죽였다. 진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김 과장님, 접니다. 아침 9시에 병원에서 뵙죠. 준비는 다 됐습니까? 산후 감염 유발하는 그 약 말입니다. 손이 덜덜 떨렸다. 아기도 긴장했는지 배를 찼다. 나는 배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외쳤다. 아기야 무서워 마. 엄마가 증거를 잡고 있어. 이것만 있으면 우린 살 수 있어. 전화 저편 김 과장의 목소리도 희미하게 들렸다. 걱정 마세요. 제 사무실 서랍에 넣어뒀습니다. 예방 차원이라고 속이고 용량을 조절해 투입하면 손 쓸 틈도 없이 감염이 진행될 겁니다. 진우의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역시 믿음직스럽군요. 일이 해결되면 바로 4천만 원 입금해드리고 아드님 아파트 계약하는 거 돕겠습니다. 이따 뵙죠. 나는 얼른 녹음을 중지하고 암호화된 폴더에 저장했다. 진우가 베란다에서 들어오기 직전 나는 세면대에서 수건을 짜는 척했다. 진우가 다가와 수건을 뺏어 들며 다정하게 굴었다. 서연아, 임신해서 힘들 텐데 이런 건 내가 할게. 평소엔 여보라고 부르더니 오늘따라 이름을 부르는 게 역겨웠다. 나는 그의 손을 피하며 차갑게 말했다. 아니야, 내가 할게. 당신은 아침 준비나 해줘. 씻고 나갈게. 진우는 내 거절에 잠시 멍해졌지만 곧 주방으로 향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참아야 했다. 오빠 강준호와 연락해 증거를 보강해야 한다. 식탁에는 미역국과 계란 후라이가 차려져 있었다. 진우가 국을 내밀며 많이 먹어도 병원 가면 검사하느라 힘들 거야 라고 말했다. 혹시 저 국에도 뭔가를 탄 건 아닐까 걱정이 됐다. 수저를 들었다가 내려놓으며 입을 막았다. 속이 안 좋네. 입덧이 다시 도졌나 봐. 못 먹겠어. 진우의 눈에 의심의 빛이 스쳤지만 곧 평소처럼 돌아왔다. 그럼 병원 가서 배고프면 그때 뭐 좀 사 먹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보는 척 서둘러 오빠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빠, 진우랑 김 과장이 병원에서 나를 해치려는 대화를 녹음했어. 오늘 병원에서 사고를 칠 거야. 빨리 도와줘. 지금 진우랑 병원으로 가고 있어. 금방 오빠에게 답장이 왔다. 서연아, 당황하지 마.
내가 믿을 만한 친구들 데리고 병원에서 대기할게. 병원 도착하면 산부인과 간호 데스크에 이 간호사를 찾아 미리 말해뒀어. 그분이 김 과장을 감시할 거야. 절대로 김 과장이랑 단둘이 있지 마. 오빠의 문자를 확인하자 마음이 조금 놓였다. 나는 대화창을 지우고 가방에 전화를 넣었다. 진우가 내 가방을 챙기며 말했다. 서연아, 다 챙겼으면 출발하자. 나는 차 조수석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며 다짐했다. 오늘 병원에서 모든 걸 끝내주마. 너희가 나를 죽이려 했으니 그 대가를 뼈저리게 치르게 해주겠어. 차 창밖으로 서울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다. 백미러로 오빠의 차가 따라오는지 계속 살폈다. 진우가 힐끗 나를 보며 다정하게 물었다. 서연아, 긴장돼? 걱정 마. 김 과장님 실력이 좋으니까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속으로 비웃었다. 나를 죽이려는 의사가 실력이 좋아서 뭐 하겠는가. 하지만 억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처음이라 좀 무섭네. 진우가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안전벨트를 매는 척하며 피했다. 그의 모든 접촉이 오물을 뒤집어 쓴 듯 역겨웠다. 진우의 얼굴이 잠시 굳어졌다. 병원 도착하면 바로 김 과장님 진료실로 갈 거야. 검사하고 입원 수속 밟으면 오후엔 분만실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진우의 계획대로라면 나는 진료실에서 그 위험한 약물에 노출될지도 모른다. 나는 서둘러 말을 돌렸다. 아니, 간호 데스크부터 가자. 어제 친구한테 들었는데 입원 수속은 거기서 먼저 해야 한다더라. 목도 너무 마르고 물 좀 마시고 싶어. 오빠가 말한 이 간호사를 만나기 위해 내가 먼저 제안했다. 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러자고 했다. 병원 도착 후 진우가 차 문을 열어주려 했지만 나는 스스로 내려서 내 가방을 꽉 쥐었다. 그가 내 가방 속 녹음기를 발견할까봐 두려웠다. 입원동 1층 간호 데스크에 짧은 머리에 이 간호사가 앉아 있었다. 나는 큰 소리로 물었다. 오늘 입원 예정인 이서연입니다. 여기서 수속하면 되나요? 이 간호사는 나를 보고 살짝 눈짓을 하더니 웃으며 말했다. 네, 이서연님, 오빠분께 연락받았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오빠와 확실히 연결되었다는 사실에 안도감이 들었다. 옆에 있던 진우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다. 오빠가 온다고 했어? 나한텐 말 없었는데. 나는 모르는 척 답했다. 나도 몰랐어. 아마 나 긴장할까봐 말 안 하고 오려나 봐. 이 간호사가 수속을 받는 척하며 진우에게 말했다. 보호자분은 저쪽 창구 가서 입원 보증금 먼저 결제하고 오세요. 제가 산모님께 주의사항 좀 알려드릴게요. 진우가 망설이다가 결제 창구로 향했다. 그가 멀어지자 이 간호사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서연님, 오빠분이 친구분들하고 3층 비상계단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얼른 가보세요. 김 과장이 아까부터 산모님 왔는지 계속 묻더라고요. 서두르세요. 이 간호사는 체온계를 챙겨들며 나를 데리고 3층으로 향했다. 병실 확인하러 가는 척하며 계단 쪽으로 나를 안내했다. 비상계단 문을 열자 오빠와 검은 점퍼를 입은 건장한 남자 셋이 서 있었다. 오빠는 나를 보자마자 손을 꽉 잡았다. 서연아, 괜찮아? 진우가 뭐라 안 해? 나는 눈물을 터뜨리며 휴대전화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다. 대화 내용을 들은 오빠와 친구들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다. 안경 쓴 한 남자가 말했다. 대낮에 살인 공모라니 제정신이 아니구먼.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지. 오빠가 내 어깨를 다독이며 계획을 설명했다. 서연아, 걱정 마. 내가 친구들을 내 먼 친척인 것처럼 붙여줄게. 이 친구들이 김 과장을 감시하는 동안 나는 김 과장 진료실에 잠입해서 그 약물을 찾아내 증거를 확보할게. 너는 평소처럼 행동해. 그때 문 밖에서 이 간호사의 기침 소리가 들렸다. 진우가 오고 있다는 신호였다. 나는 얼른 전화를 가방에 넣고 밖으로 나갔다. 진우는 나를 보며 눈을 가늘게 떴다. 여기서 뭐해? 체온 태다더니 나는 배를 문지르며 답했다.
갑자기 가진통이 와서 좀 서 있었어. 이제 괜찮아. 이 간호사도 거들었다. 막달엔 흔한 일이에요. 이제 병실 가서 마저 검사하시죠. 진우는 미심쩍은 듯 나를 살폈지만 더 묻지 않았다. 나는 오빠의 친구들인 박 씨와 최 씨가 자연스럽게 우리 뒤를 따르는 것을 확인했다. 병실에서 체온 측정을 마친 후 진우가 재촉했다. 이제 김 과장님 만나러 가자. 나는 비장한 각오로 일어섰다. 복도에서 오빠의 친구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되었다. 진료실 입구에 다다르자 최 씨가 큰 소리로 외쳤다. 사촌 동생, 한참 찾았네. 나는 놀란 척 뒤를 돌아봤다. 어머 최 오빠, 여긴 어떻게 왔어? 진우의 얼굴이 험악해졌다. 당신들 누굽니까? 박 씨가 다가와 너스레를 떨었다. 서연이 사촌 오빠들이에요. 준호 형이 동생 출산하는데 사람 없다고 가보라고 해서 왔죠. 제부, 바쁘면 우리가 서연이 옆에 붙어 있을 테니 걱정 마쇼. 진우는 거절하고 싶어 했지만 명분이 없었다. 결국 마지못해 우리와 함께 진료실로 들어갔다. 진료실 문이 열리고 김 과장이 고개를 내밀었다. 우리 뒤에 건장한 남자 둘이 서 있는 걸 보자 김 과장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진우가 상황을 설명하자 김 과장은 불쾌한 기색을 내비치며 진료실이 좁으니 보호자 한 명만 들어오세요 라고 했다. 나는 선수 쳐서 말했다. 과장님, 저 지금 너무 무서워서 그래요. 오빠들이라도 옆에 있어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아요. 그냥 문 열어두고 옆에만 있게 해주세요. 김 과장은 당황했지만 거절할 수 없어 결국 문을 반쯤 열어둔 채 검사를 시작했다. 김 과장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청진기를 대는 실험을 하기에 나는 일부러 인상을 쓰며 소리를 냈다. 아, 과장님, 너무 아파요. 밖에서 지켜보던 오빠 친구들에게 내가 무사하다는 신호를 주는 동시에 김 과장의 리듬을 깨뜨리기 위해서였다. 김 과장은 눈에 띄게 당황하며 아, 미안합니다. 긴장해서 그래요라고 얼버무렸다. 대충 검사를 끝낸 그는 오후에 바로 분만실로 가자고 했다. 진우가 문제 없겠죠? 라고 묻자 김 과장은 쫓기듯 우리를 내보냈다. 진료실을 나오자마자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오빠의 문자였다. 김 과장 서랍 뒤에서 수상한 약병을 찾았어. 영양제라고 써 있는데 냄새가 이상해. 사진 찍고 증거 확보했으니 이제 안심해.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물증까지 확보했다. 병실로 돌아온 진우는 누군가와 끊임없이 문자를 주고받았다. 아마 김 과장과 대책을 논의하는 모양이었다. 잠시 후 진우가 전화를 받으러 복도로 나갔고 나는 문에 귀를 대고 엿들었다. 뭐라고요? 서랍이 뒤져진 것 같다고요? 그럴 리가요. 아내 오빠는 여기 오지도 않았는데. 약병은 무사합니까? 네, 그럼 됐습니다. 오후에 예정대로 하세요. 예방용 영양제라고 하면 아무도 모릅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이미 다 들통났어, 이 인간아. 1시간쯤 뒤 진짜 진통이 시작되었다. 나는 진우를 불렀다. 여보, 배가 너무 아파. 이제 나올 것 같아. 진우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걱정하는 척하지만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눈빛. 그는 서둘러 김 과장을 부르러 뛰어나갔다. 나는 그 틈에 오빠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빠, 진통 시작됐어. 분만실로 가. 오빠는 곧장 답했다. 걱정 마. 우리 다 분만실 앞에서 대기 중이야. 김 과장이 이상한 거 들고 들어가려 하면 바로 막을게. 분만실로 실려가는 복도에서 오빠와 친구들의 얼굴이 보였다. 오빠는 눈으로 나를 안심시켰다. 김 과장은 서류 가방을 꽉 쥔 채 어색한 걸음으로 우리 뒤를 따랐다. 가방 안에 그 문제의 약병을 숨긴 것이 분명했다. 분만실 입구에서 김 과장은 진우에게 밖에서 대기하라고 말하며 오빠 친구들을 경계했다. 오빠는 진우의 어깨를 잡으며 제부, 여기서 같이 기다리자고. 서연이는 잘 해낼 거야 라며
진우를 붙들었다. 분만실 안에는 미리 매수해둔 이 간호사와 왕 간호사가 대기 중이었다. 김 과장이 약품술의 근처에서 서성거리며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려 하자 이 간호사가 가로막으며 말했다. 과장님, 제가 준비할게요. 어서 분만 준비부터 하세요. 산모님 상태가 급해요. 김 과장은 당황하며 서류 가방을 떨어뜨릴 뻔했다. 아니, 내가 직접 하겠네. 자네는 산모 자세나 잡아줘. 그러자 왕 간호사가 약품 목록을 들이밀며 나섰다. 과장님, 약품 체크부터 같이 하시죠. 혹시라도 투약 사고 나면 큰일이잖아요. 두 간호사가 밀착 마크하자 김 과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진통이 극에 달했을 때 김 과장이 기회를 틈타 주머니에서 작은 약병을 꺼냈다. 오빠가 말한 그 약이었다. 그는 내 수액줄에 그것을 주입하려 했다. 그 순간 왕 간호사가 김 과장의 손목을 낚아챘다. 과장님, 손에 든 게 뭡니까? 이건 우리 병원 영양제가 아닌데요. 뚜껑 색깔도 다르고 냄새도 이상해요. 김 과장은 소리를 지르며 발악했다. 자네가 뭔데 참견이야. 내가 주치의야. 하지만 이 간호사까지 합세해 그를 밀어냈고 약병은 바닥에 떨어져 깨졌다. 검은 액체가 흘러나오며 코를 찌르는 악취가 진동했다. 그때 분만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오빠와 오빠 친구들이 들이닥쳤다. 김 과장,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오빠가 김 과장의 멱살을 잡았다. 밖에서 소란을 들은 진우도 뛰어들어오려 했으나 오빠 친구들에게 제지당했다. 아수라장이 된 분만실 안에서 나는 마지막 힘을 쥐어짰다. 이 간호사의 도움으로 우렁찬 울음소리와 함께 아기가 태어났다. 서연님, 아들이에요. 건강해요. 아기의 얼굴을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 공포와 분노가 안도감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오빠는 바닥에 고인 액체와 약병 조각을 사진으로 남기며 김 과장을 몰아세웠다. 증거가 이렇게 확실한데 발뺌할 생각 마. 이미 경찰과 병원 윤리위원회에 신고했어. 김 과장은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며 자백하기 시작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이진우가 시킨 겁니다. 아내를 죽여주면 4천만 원을 주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 말에 문 밖에서 버티던 진우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변했다. 무슨 소리야? 김 과장 당신 미쳤어? 난 그런 적 없어. 하지만 김 과장은 필사적으로 진우와의 대화가 담긴 휴대전화를 내보였다. 여기 문자 기록 다 있습니다. 지난달 15일에 주차장에서 만나서 공모한 거, 아파트 팔아서 돈 주겠다고 한 거 다 기록돼 있다고요. 진우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오빠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경찰을 불렀다. 잠시 후 병원 보안요원과 경찰이 들이닥쳤고 진우와 김 과장은 그 자리에서 연행되었다. 나는 아기를 품에 안고 그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봤다. 지독한 악연의 끝이었다. 회복실로 옮겨진 나에게 경찰이 찾아와 진술을 요청했다. 나는 출산 전날 밤이었들은 대화부터 오늘 있었던 일까지 상세히 증언하며 녹음 파일을 건넸다. 서연님, 정말 용감하셨습니다. 이 증거들이면 충분히 처벌 가능합니다. 경찰의 격려에 마음이 놓였다. 이어 오빠가 데려온 변호사가 도착했다. 이서연 씨, 이진우 씨의 재산 동결 신청부터 이혼 소송까지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강남 아파트와 예금 한 푼도 못 건드리게 할 겁니다. 변호사는 진우가 이미 자기 어머니 명의로 4천만 원을 빼돌리려 한 정황까지 포착했다고 알려주었다. 그 비열함에 진저리가 났지만 이제 법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 믿었다. 며칠 뒤 병실로 진우가 찾아왔다. 구치소에서 잠시 풀려난 모양인지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 그는 빨간 선물 가방을 내밀며 다정하게 굴었다. 서연아, 오해가 있었어. 김 과장이 거짓말한 거야.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나는 그가 내민 가방을 보지도 않고 차갑게 말했다. 내 아기한테 손대지 마. 그리고 다신 찾아오지 마. 그가 가져온 선물 가방 안에는 싸구려 포도당 가루 몇 상자가 들어있었다. 겉만 번지르르한
포장지로 감싼 채 생색 내려 한 꼬락서니가 그답게 치졸했다. 나는 오빠 친구에게 시켜 그걸 쓰레기통에 버리게 했다. 진우는 내 단호한 태도에 당황하며 물러갔다. 이어 변호사가 진우의 추가적인 재산 은닉 증거를 가져왔다. 여동생에게 빌려준 것처럼 꾸며 3천만 원을 이체하고 결혼 전 산 오피스텔을 헐값에 매각한 정황이 모두 드러났다. 이서연 씨, 이 모든 게 악의적인 재산 분할 회피로 인정될 겁니다. 위자료와 양육권은 걱정 마십시오. 변호사의 확신에 찬 말에 나는 아기를 꼭 안았다. 며칠 뒤 드디어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진우는 살인미수와 재산 은닉 혐의로 징역 7년, 김 과장은 징역 5년과 의사면허 취소 판결을 받았다. 아파트와 예금은 모두 내 몫으로 돌아왔고 양육권 역시 당연히 내 차지가 되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나는 아기와 함께 새 집으로 이사했다. 오빠와 친구들, 그리고 끝까지 나를 도와준 간호사들의 응원 덕분에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예전에 나는 나약한 아내였을지 모르지만 이제 나는 내 아이를 지키는 강한 엄마가 되었다. 창가에 비치는 햇살을 받으며 아기가 방긋 웃는다. 어두웠던 터널은 끝났고 이제 우리 앞에는 밝은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다. 저를 도와준 모든 분의 따뜻한 마음을 잊지 않고 아기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제가 도와드릴 다른 일이 있을까요?